이제 자기 현상에서 제일 중요한 벡터 포텐셜을 배우겠습니다. 벡터 포텐셜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스칼라 포텐셜 생각나죠. 스칼라 포텐셜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뭐라고 불렀어요? 전위라고 부른 거라고 그랬죠. 전위라고 부른 것을 우리 대학교에 와서 스칼라 포텐셜이라고 그랬는데 왜 하필 스칼라 포텐셜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 비밀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을 비교하면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점이 있다고 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전기현상의 원인은 전하밀도였습니다. 그런데 자기현상의 원인은 전류밀도였죠. 네, 그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전하밀도는 우리가 스칼라형이라고 한다면 전류밀도는 벡터형이다라고 하는 것만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하밀도가 만드는 장은 뭐였냐면 전기장이었습니다. 근데 움직이는 전하, 전류밀도가 만드는 장은 뭐였습니까? 자기장이죠. 그래서 전하밀도가 만드는 전기장에 대한 법칙이 바로 뭐였냐면 이게 쿨롱 법칙이었는데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전류밀도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한 법칙은 비오사와로 법칙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단지 차이가 뭐였냐면 저기에 원인을 전하밀도를 전류밀도로 바꿔놓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 전류니까 이것도 벡터고 벡터니까 여기에 벡터고 이렇게 바뀐 것만 달랐죠. 그래서 쿨롱 법칙과 비오사바로 법칙은 굉장히 똑같은데 뭐만 달랐습니까? 그 형태가 여기에 크로스 프로덕트 있다고 하는 것만 달랐는데 우리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웨르스테드가 자기현상, 전류가 자기현상 준다는 거 맨 먼저 발견하고서도 이 식에 도달하지 못한 게 바로 이 방향 문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전기장 또는 자기장 말고 우리 전기장을 설명할 때 무엇을 설명하는 게 더 편하다고 그랬습니까? 스칼라 포텐셜로 설명하는 게 더 편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스칼라 포텐셜인데 자기현상에서는 전기장의 스칼라 포텐셜에 해당하는 것이 벡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벡터 포텐셜이 되겠습니다. 자기현상의 포텐셜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스칼라 포텐셜을 표현하는 기본 법칙은 뭐였냐면 이거였죠. 자, 이거로부터 우리 쿨롱 법칙, 요거로부터 전기장 구할 수가 있었죠. 이때 벡터 포텐셜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요거가 저 스칼라 포텐셜 자리에 뭐만 바꾸면, 여기 벡터 포텐셜로 바꾸고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을 입실론 제로분의 1을 뮤제로만 바꾸고 그다음에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자리를 뭘로만 전류밀도만 딱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전하밀도 자리에 전류밀도가 오니까 그게 바로 벡터 포텐셜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의 관계가 아까 쿨롱 법칙과 비오사바로 법칙,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쿨롱 법칙과 비오사바로 법칙 볼 때보다도 더 선명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에 전하밀도를 이렇게 탁 놓은 게 스칼라 포텐셜, 전류밀도를 여기다 탁 놓은 게 벡터 포텐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스칼라 포텐셜을 구하는 게 훨씬 편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만 하면 전기장이 바로 나왔어요. 여기서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이렇게만 하면 딱 하면 나왔죠. 그레디언트만 취하면 전기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벡터 포텐셜에도 금방 자기장이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미분하면 됩니다. 여기서 미분하는데 이건 스칼라니까 벡터 미분 연산자 이렇게 하면 되지만 여기서 이게 벡터니까 벡터 미분 연산자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다 크로스를 해줘야지 되죠.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는 필요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필요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 한번 보이겠어요. 다시 말하면 뭘 보이냐면 실제로 이렇게 하면 자 이런 스칼라 포텐셜로부터 여기 전기장에 대한 게 제대로 나오는지 보여주고 여기서부터 벡터 포텐셜부터 이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스칼라 포텐셜에서 전기장으로 한번 가는 거 보이겠습니다. 어떻게 스칼라 포텐셜이 이렇게 주어졌죠. 전기장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저거에다가 그레디언트 취하는데 우리 앞에서 이미 했었죠.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취할 때 R은 어디에만 있냐면 여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취할 때 뭐에만 취하냐면 저거만 그레디언트 취하는데 저 그레디언트 취하면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건 우리 이렇게 나눠 쓸 수가 있습니다. R 3승을 요 크기의 3승을 제곱하고 하나를 이렇게 나눠 쓰면 어떻게 돼요? 요거 거리 제곱분의 1 한다면 단위 벡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앞에 여기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 우리가 이미 구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칼라 포텐셜을 갖다가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취하겠어요. 전기장 구하는데 이렇게 취하면 자, 취할 때 여기다가 맨 앞에다 이렇게 취하는 거죠. 마이너스 붙여놓고 이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그레디언트는 무엇에 대한 그레디언트냐면 R이라는 좌표에 대한 그레디언트입니다. R'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R은 어디에만 있어요? 여기만 있으니까 이렇게 가서 자, 나머지 R'은 절로 가고 여기만 있죠. 근데 요 놈이 뭐가 됐습니까? 이 놈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여기 저 마이너스 없어지고 뭐가 됩니까? 없어지고 자, 그대로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되는데 여기 바로 뭐예요? 여기 바로 쿨롱 법칙, 여기 바로 전기장 바로 나왔죠. 그래서 스칼라 포텐셜에 그레디언트를 취하고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러면 전기장에 대한 쿨롱 법칙이 그냥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아까 것처럼 벡터 포텐셜의 컬을 취하면 자기장이 나오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수학적으로 조금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하나 알아야 되냐면 곱의 벡터 미분 연산자를 적용하는 결과를 우리 알아야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곱의 미분은 각각의 미분을 더해서 합해준다 뭐 이런 거 알죠. 그래서 여기에 그레디언트 취하는데 그레디언트는 그냥 미분의 성질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벡터의 성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F와 G는 스칼라 함수라고 하겠어요. 두 스칼라 함수의 곱하면 그것도 스칼라죠. 거기다 벡터 미분 연산자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레디언트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앞에 있는 자, 저 미분을 하는데 F에 대한 미분 더하기 G에 대한 미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칼라 함수는 아무데나 갖고 가도 좋으니까 F에 대한 미분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레디언트 F 그리고 G 이렇게 썼습니다. 그다음에 G에 대한 미분은 그레디언트 G 하면 되죠. 그래서 F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왜 미분은 오른쪽으로 하니까 이제 미분하는 건 오른쪽으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레디언트를 취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도 그레디언트를 취할 수가 있냐면 두 벡터 함수의 스칼라 곱도 그레디언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거 구하는 건 좀 복잡해요. 그래서 결과문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A.B의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됩니다. 좀 복잡하죠. 그리고 다이버전스를 취할 때는 다이버전스 안에는 뭐가 오냐면 벡터가 와야 되죠. 그래서 F에다가 스칼라 함수에다 벡터 함수 곱하면 요거 이제 벡터니까 이렇게 다이버전스 취했다고 한다면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그래서 여기에 F에 대해서 한다면 저기 다이버전스가 하나 빠졌어요. 여기서도 다이버전스가 빠졌어요. 그래서 F에 대한 미분, A에 대한 미분하고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F에 대해서만 취한 거 하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F는 스칼라니까. 다이버전스는 어디에 취하냐면 저기서 다이버전스는 저 A하고 취합니다. 그래서 A하고 취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취한 거는 A가 벡터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다이버전스를 취할 때 A 크로스 B도 다이버전스를 취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하냐. 이것도 A에 대한 다이버전스 취하고 B에 대한 다이버전스 취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벡터 포텐셜로부터 자기장 구할 때 이용해 먹는 건 요겁니다. 요거 이용해 먹는데 요건 뭐예요? 스칼라 함수의 벡터 함수를 곱해서 컬을 취한 겁니다. 이때는 F에 대해서 하고 A에 대해서 하는 거 요걸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 우리가 이용해 먹겠고 그 다음에 A 크로스 B에 대한 컬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는데 우리 요걸 이용해서 요거 스칼라 함수와 벡터 함수를 곱한 것에 컬을 구한 놈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벡터 포텐셜부터 그 자기장을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벡터 포텐셜에서 자기장 구합니다. 벡터 포텐셜은 자, 이렇게 된다 그랬죠. 벡터 포텐셜 우리 외우기 굉장히 쉽죠. 어때요? 스칼라 포텐셜에 여기 저 전하 밀도 자리에 전류 밀도만 이렇게 쓰면 됐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자기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구하면 됐죠. 컬 구하면 됐습니다. 이 컬 구하는데 컬 구할 때 앞에다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아까처럼 간단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벡터가 요거 비록 R 프라임의 함수라고 하더라도 요 벡터하고 저 벡터와 벡터 곱하는 게 여기에 남아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요놈은 어떻게 하냐? 안에 집어넣습니다. 안에 집어넣고 전체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이때 이용하는 게 뭐냐면 스칼라 함수와 벡터 함수의 곱의 컬 구하는 거 이걸 하겠어요. 자, 요 부분을 아까 우리가 쓴 거, 자, 요걸 적용합니다. 이거 적용할 때 어떻게 하냐? 요 놈을 이렇게 나눠 쓴 거예요. 그래서 스칼라 함수는 요거 거리분의 1, 요게 스칼라 함수고 벡터 함수는 이게 되겠어요. 이걸 저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대입하면 저 맨 앞에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저 그레디언트 한 다음에 j-에 크로스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뒤에 거는 R분의 1 하고서 뒤에 걸 이렇게 크로스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건 미분인데 여기는 R이 없어요. R이 없어요. R에 대한 미분인데 R이 없으면 요 놈은 뭐가 되냐? 요 뒤에 항, 요 항은 요건 바로 0이 됩니다. 그래서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 다음에 저놈을 갖다가 순서를 좀 바꿔 쓰겠어요. 순서를 바꿔 쓰면 벡터 곱의 순서를 바꿔 쓰면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 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여기 이용해 먹겠어요. 앞에서 한 거. 여기다 이용해 먹으면 이거 어디다 쓰는 겁니까? 여기다 쓰는 거죠. 여기다 집어넣겠어요. 그러면, 네, 저놈은, 저기 있는 저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한 번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한 번 나와서 마이너스 없어졌어요. 이게 플러스 나오고 요항이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구하면, 그래서 컬을 R분의 J 한 거에 컬하면 요게 된다는 거 아까 구한 거죠. 딱 집어넣을 것 같으면 뭐가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듭니까? 네, 요거 비호사바로 법칙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요. 그래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 아까 한 거, 요거 한 거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요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요걸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요거 집어넣은 거죠. 그대로 요거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바로 네, 자기장에 대한 비호사바로 법칙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처럼 벡터 포텐셜 자기장에 대한 벡터 포텐셜이 딱 있으면 그것의 컬을 구해가지고 바로 자기장 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봤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까? 이렇습니다.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는 전하밀도고 다른 건 전류밀도인데 우리 포텐셜을 바로 정의할 수가 있죠. 굉장히 유사하다.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이 두 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눈에 선명하죠.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이 이런 자, 요거 전부 다 요건 스칼라고 요건 그대로 스칼라 자리에 벡터를 집어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기장은 저기서부터 우리 구하는데 이렇게 구했죠. 자기장도 이렇게 구했는데 그 관계는 뭐가 되냐면 네, 전기장 구할 때는 그레디언트 쪽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지 되고 자기장 구할 때는 벡터 포텐셜의 컬만 구해주면 우리 구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벡터 포텐셜을 도입함으로써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이 더 선명하게 유사점이 드러나는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몇 주 뒤에 특수상대성 이론에 가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이 왜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가를 더